자리에서 나오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오늘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 말씀하세요. 네, 여기 앉아 계신 원고 한혜승 양은 자신의 얼굴에 심한 컴플렉스를 느껴오던 중에 지난달 1일 저기 계신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성나강 씨에게 이마는 장미희처럼, 눈은 황신혜처럼, 코는 최진실처럼, 입술은 김미화처럼 유명 배우들과 똑같이 수술받는 조건으로 수술비 300만 원을 주고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다시피 원고의 얼굴을 참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얼굴 베렸어요.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액 500만 원 일체를 배상해 주십시오. 피고 측 변호인, 원고 측 주장에 이의 있습니까? 물론 이의세요. 네. 지금 원고 측 변호인의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3월이 시래기국 끓여 먹는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 원고에게 묻겠는데 수술 받기 전 모습은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나름대로 깜찍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깜찍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거짓말을 시켜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그 원고의 수술 전 모습의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얼굴이 이렇게 변했으면 장족의 발전을 한 겁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가 수술이 잘못됐다는 건지 우리가 부분 한번 따져봅시다. 어디 고쳤어요? 이마요. 이마. 넓고 좋은데 왜? 애들 10명은 뛰어놀겠네. 그다음에 눈이요. 장미처럼 이쁘잖아요. 황신혜 눈으로 바꿔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또 어떻게 보니까 황신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코요. 코도 고쳤어요? 전부 고쳤구만. 그러니까 귀는 안 고쳤어요. 귀는 안 고쳤어요? 그럼 귀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도 그 오똑한 게 그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이뻐요. 내가 결혼한 입장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 짓을 못하지만은. 그 다음에 입술도 고쳤고 턱도 고쳤고. 네. 작품이네. 예술 작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 있습니다, 재판장님. 말씀하세요. 참 기가 막히기 짝이 없는데 최 변호사 눈 삐었어요? 아니, 눈빛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저 눈빈 거는 저 20만 원이면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얼굴이 지금 이쁘게 나온 얼굴이에요? 이쁘지 않습니까? 이뻐요? 아니, 그럼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아, 최 변호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김 변호사보다는 훨씬 나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 이 얼굴하고 어떻게 참 내 이렇게 되면 안 살고 만다 정말. 이봐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우리 참 원고 한혜승 양은 이번 성형수술을 결심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에 휴직계도 냈고 친구들한테 한 달 동안 일본에 공부하러 갔다 온다고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서 낙찰계까지 깨는 등 이러한 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참 얼굴이 피고 수술하면서 졸았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심하긴 뭐가 심해요? 아니, 저는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해줬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예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남자 잘 만나는 거고, 둘째가 여자의 미모, 셋째가 입방정. 이렇게 다. 아니, 또 입방정이 거기 셋째 왜 들어갑니까? 입방정이. 저 방정 남자가 저렇게 입방정을 떠나? 해서 2번째로 중요한 이 여자의 미모를 망쳐놨다는 것은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바, 피고는 배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재판장님. 인정합니다. 여기 계신 피고 성나강 씨는 일찍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부의 아들이에요? 네. 정정합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하여튼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의사로서 성형수술은 10년이 넘는 베테랑 의사이십니다. 자, 피고 의사의 입장으로 원고의 수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주 잘된 편입니다. 그런데 왜 원고가
저런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분은 그 수술 전에 네. 자기 생긴 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저한테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렸죠. 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길래 일단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봤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네. 저분하고는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네, 그건 다시 말해서 무조건 수술만 한다 해서 호박이 수박은 안 되고 뱁새가 황새가 되기는 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렇죠. 그렇지요?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재판장님. 말씀하세요. 한혜승 양은 참 어릴 때부터 얼굴 때문에 갖은 수모를 다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동네 꼬마 남자애들이 그 흔한 부인 역할을 한번 안 시키고 노인네나 아니면 못난이 인형 역할을 도맡아 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남자애들이 뒷모습 보고 쫓아왔다가 앞모습 보고 기겁을 해서 도망가기를 수십 차례. 참 이렇게 얼굴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한 맺히겠어요? 다 남자들 때문에 한이 맺힌 거라고. 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해야 되겠어. 이 자리에서 우리 희극인 실만 해도 그래요. 남자들 무슨 개그맨 콤비 뽑을 때 이쁜 여자들만 콤비해야 된다지. 저 최양락 씨도 고독한 사냥꾼 할 때 무슨 뭐 모델이다 탤런트다 뭐 미스 코리아다 전부 이쁜 여자들 데려다 쓰면서 나 한 번 출연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 출연해달라고 원이라도 뛴 적 있냐. 나 정말 내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아니, 그래서 지금 같이 코너 하잖아요. 지금이야 내가 인기가 좀 있으니까 어떻게 내 덕 좀 같이 보려고 지금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대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변호인은 자기가 마치 대단한 인기 스타인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 변호사 인기 그 본인 생각만큼 대단한 거 아닙니다. 최 변호사,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물론 있지요. 영화 대부를 보면은 대부로 나오는 마론 브란드가 이 쌍꺼풀 수술을 합니다마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방황하다가 끝내 그 자살하기 직전에 그 대부의 후계자 알파치노가 나타나서 대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 내가 보기에는 쌍꺼풀 수술 이뻐. 그러자 대부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회생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요새 영화 대부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번역 잘못된 걸 보셨을 거예요. 원어로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대부, get away! 쌍꺼풀 very good, 오예!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고 외모만을 전부로 생각하는 여자들의 사고방식에 개탄을 하고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라는 그 유행가 가사가 오늘처럼 피부에 와닿는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 뭐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고로부터 수술을 잘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민 한 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선서, 본인은 이 법정에서 사랑하는 현미 씨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지금 법정의 창가에는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고. 증인, 오늘따라 지금 뭐 읽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인데요. 서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내 편지가 왜일까? 이봐요, 서기. 뭐 하라는 기록은 제대로 안 하고 그 법정에서 연애 편지가 뭐야, 연애 편지가? 원고 측 변호인, 증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피고로부터 수술 받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어떤 수술 받았습니까? 보조개 수술 받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조개는 안 보이는데. 글쎄 보조개를 이 턱에다 해놨어요. 제가 이 수술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의사 선생님은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 없고. 저도 이 자리에서 저 위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최고적 변호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피고에게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증인의 얘기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분은 그 수술 전에 네. 외국 영화 배우 그 커크 더글라스처럼 턱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제가 해줬습니다. 지금 피고의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증인은 결국 거짓말을 한 건데 증인 예, 법정에서 위증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 거짓말하면 벌 받나요? 저 몰랐어요.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그 저 보조개 수술을 하고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남자에게는 네. 이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자 얘기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그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었지요? 예.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위 사람들은 네. 커크 더글러스랑 비슷하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저는 똑같이 이상입니다. 똑같이. 자, 원고 답변을 치우별로 해주세요. 네. 저 마지막 얘기해야죠. 들어보나 마나예요. 저 이번엔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짧게 하세요. 성형수술을 자주 받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형수술은 결코 장난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무허가 성형외과, 또 하나는 허가난 성형외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형수술 받을 때에는 이왕 성형수술 받는 거 무허가보다는 허가난 성형외과에서 전문의에게 성형수술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성형이란 단어는 몇 번 나왔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관저 앱서에 정답을 적어서 은평구 불광동 330에 20호 한창기 시댁 내 양종철 앞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당장 2만원의 쌍꺼풀 수술을 헐값에 아주 무리 없이 지방 빼고 증인! 깨끗하게. 증인! 또 속였어 나를! 왜 자꾸 나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리 와봐요. 재판장님! 소금 뿌릴까요? 왜 소금을 뿌려요 이 상황에서? 자, 피고 측 변호인 최후별로 해주세요. 아니죠, 재판장님. 원고 측 변호인이 먼저인데요. 하려면 하세요. 예. 당신 때문에 혼났잖아. 그래. 얼마 전 각기 성형수술한 남녀가 수술한 사실을 숨긴 채 결혼에 꼬리내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애가 둘을 전혀 안 닮았다 해서 둘이 서로 의심을 하고 싸우고 극기하는 이혼을 한 그런 TV 드라마를 보고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물론 피고가 수술을 해줬습니다만은 원고가 원하는 대로 얼굴을 고쳐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얼굴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최후 변론을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 이번 사건은 비록 원고가 부분적으로 어떤 유명 연예인들과 똑같이 수술을 원했지만은 피고는 의사로서 어떤 원고의 얼굴 분포도를 염두에 두고 수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치 못한 피고의 잘못이 크다고 보아지므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일체를 배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사건은 원고가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특정인의 형상을 본따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전체적 균형상 문제점 등 재반사항을 고지한 후 원고의 승낙을 받고 시술에 임하여 성형수술을 완료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단순히 원고의 취향이나 기대에 맞지 않게 수술이 완료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성형수술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상 오늘의 재판을 마칩니다.